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요. 응,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얘기해봐요. 어디 가서 물어보기 좀 민망한 얘기라서. 너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지. 그럼요. 나 솔직히 너랑 비슷한 또래 맘에 드는 남자애가 한 명 생겼거든. 제 또래면 20대 중반, 그럼 나이 차가 꽤 나겠는걸요. 형수한테 일러야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 장난이에요. 지금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좋아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게 뭔데요. 그러니깐 나 같은 여자가 너같이 어린 남자한테 고백하면 남자 쪽에서 받아줄까 싶은 거지. 누나, 남자는 다들 늑대라서 웬만한 남자는 마다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 눈에는 내가 예뻐 보여. 그럼요. 누나 정도면 S급이죠. 그럼 우리 만식이는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해? 누나처럼 세련되고 옷 잘 입고 참하고 조신한 여자면 좋겠어요. 호호, 내가 참하고 조신해 보인다고. 만식이 눈에는 왜 그렇게 보이는데 웃으며 묻자. 혼자 사는데도 운동하러 다니고 거의 매일 집에만 있잖아요. 여자가 집에만 있는 게 조신한 거야. 그쵸. 요즘 여자들은 틈만 나면 밖으로 나돌려고 하고 남자들 만나 즐기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누나는 그런 여자들처럼은 안 보여서 그렇다고요. 암튼 만식이가 나를 좋게 봐줬다니 기분이 좋아지는데 만식이 눈에는 이 누나가 어때? 진짜 솔직히 말해드려요. 응, 만식이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은데 말해줘봐. 일단 얼굴이 아주 미인형 아니지만 어디 가서 빠질 정도는 아니고 해 다니는 거 보면 남자 꽤나 밝히고 매일 사고나 치고 다닐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했던 것보단 조신하고 무엇보다도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라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뭐야, 이렇게까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준다고. 나 오늘 만식이 때문에 기분도 좋은데 저녁에 우리 집에서 술 한잔 어때? 저녁에 마트 가서 직접 장을 보고 와 몇 가지 술안주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7시쯤 만식이가 찾아왔다. 우리 만식이 어서 와. 손 씻고 와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거실 테이블에 술상이 차려졌고 난 일부러 옅은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만식이 보기보다 숙맥이네. 내 쪽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호호호호. 근데 우리 만식이는 왜 여자친구가 없어? 저요. 누나 같은 여자 만나기가 그리 쉽나요? 훈훈한 분위기 속에 소주 4병째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때 만식이가 정말로 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확신을 가졌다. 만식아, 혹시 내가 사귀자고 하면 만나줄 거야. 부끄러운지 대답을 잠시 주저하던 만식은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가려는 만식을 불러세웠다.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난 지갑에서 5만 원권 현금 4장을 집어들고 여친이 주는 용돈이라며 건네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에 결혼 3년여 만에 이혼한 돌싱녀입니다. 내가 이혼녀 소리를 듣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말이죠.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와중에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생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남자한테 제대로 된 사랑 표현이나 살가운 말을 못 들어보다가 그 남자가 저한테 먼저 관심 가져주고 여자로 봐주는 것에 혹하고 넘어갔죠. 올해 나이가 25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좋아지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혼자서 짝사랑을 했었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떨림을 얼마 만에 느껴보는 건지 여지껏 남자라곤 남편 하나밖에 모르던저 20대 중반의 전 남편을 만나 다른 곳에 눈 돌릴 틈 한 번 없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면에서 사랑스럽고 멋져 보였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표현하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고집 하나만으로 그 남자와 결혼까지 했죠. 하지만 너무 일방적인 사랑이었다고 할까요?
점점 기대에 못 미치는 남편 때문에 소가리가 계속되고 잘생긴 외모 빼곤 어디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남자. 벌이도 시원찮은데 어린 여직원과 바람까지 피우대요. 그때부턴 신랑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생활을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모든 게 끝나버렸죠.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유한 아버지 덕에 20대 중반에 이미 제 앞으로 된 4층짜리 원룸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만 가지고도 놀고 먹으며 지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여고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대화 주제가 온통 남자 이야기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유부녀인데도 총각 남자친구를 버젓이 만나고 다닌다며 자랑삼아 얘기를 했고,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엔조이나 파트너란 단어들이 오고 가며 웃고 놀고 있는 상황이었죠. 미숙이란 친구 하나 빼곤 다들 신랑 말고도 따로 만나는 애인이 한 명씩은 다들 있더라고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나도 아직 애인이 없는데 있는 것들이 더하다 싶었네요. 근데 미숙이란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자긴 남편 하나 감당하기도 벅차서 애인을 따로 만들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며 은근 신랑 자랑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랑 집안의 남자들이 다들 강골로 태어났대요. 그 친구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남자 쪽이 학력이며 인물이며 친구에 비해 많이 기운다고 결혼을 만류한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그녀 얘기를 듣고 있자니 동창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숙이가 신랑 얘기를 하면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게 거짓말 하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고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옆에서 한참 듣고 있던 친구 하나가 도대체 얼마나 잘해주길래 그렇게 만족을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너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 그러는데 다들 미숙 남편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미숙이 신랑이 우리 집 근처에서 마트를 크게 운영하고 있어 자주 보는 편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날 집에 들어와 자려고 누웠는데 낮에 미숙이가 신랑 자랑해댄 게 자꾸 생각나서 잠이 쉽게 오질 않더라고요. 솔직히 배가 아팠어요. 며칠 후 미숙이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몇 개 사고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 온 알바생이 저를 보더니 꾸벅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수가 미숙인데 얼마 전부터 마트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 집에 배달하러 가는 걸 알고 먼저 시동생이라고 인사를 하라고 했대요. 미숙이 시동생이면 신랑 동생. 순간 그 집 남자들 내력이 대단하단 친구 말이 떠오르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원래 누굴 좋아하려면 그 사람 성격이나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텐데 첫눈에 설레었던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네요. 물론 전 남편에게도 금사빠였지만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친구 시동생이란 말에 꽂혀버렸네요. 자기 시동생도 끼가 다분해서 어린 놈이 벌써부터 마트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꼬셔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나 형한테 크게 혼난 적이 있었다고 했던 말도 생각이 났어요. 그땐 그 집 남자 참 대단하다며 다들 웃고 넘겼는데 막상 제 앞에 떡하고 서 있으니 어떤 남자일지 궁금해지고 설레이는 겁니다. 이후 마트에서 자주 배달을 시켰고 그때마다 시동생이 왔네요. 그때마다 그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 옷도 나름 신경 써서 차려입고 마트에도 자주 놀러가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올해 25살인 만식은 3개월 전 군제대 후 다음 학기 복학하기 전까지 마트에서 알바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고 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얻어 자취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만식이 휴무라며 나랑 놀아준다고 집에 놀러를 왔고,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한다는 말이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그러면서 얼굴도 이쁜데 왜 만나는 남자가 없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아직 만식이 같은 능력 있는 남자를 못 만나서 그래. 하하, 제가 어딜 봐서 능력남이에요. 만식이 너 마트에서 일하던 40대 아줌마랑도 사귀었다며. 그게 능력이 좋은 거지 뭐겠어.
그나저나 그 아줌마가 이뻐서 만난 거야. 그럼 나 정도면 만식이랑 사귈 수 있는 거야. 저는 누나 마음에 들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죠. 만식은 제 기분이 우울할 때면 막춤까지 쳐주고 웃게 만들어줬어요. 만식이 사는 자취방에도 자주 놀러가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밑반찬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놓고 청소며 빨래도 해주고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신혼생활을 만식이와 보내며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만식이에게 뭐든지 직접 해주고 싶었죠. 근데 하루는 낮에 청소나 좀 해주고 올까 싶어 원룸을 찾았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식에게 전화해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비밀번호를 바꿔놨다고 앞으로 원룸에서는 만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만식에게 여친이 생겼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다 걸렸을 때보다 더 괴로웠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한참을 있다가 다시 연락을 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엔조이 사이라 하더군요. 만식아, 그럼 우리 사이가 그동안 엔조이였니? 그렇죠. 너무 당연하단 듯이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순간 자존심이 너무 상해 앞으로 다신 만나지 말자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집까지 운전해서 오는데 서러움과 섭섭함의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만식이에게 카톡이 오더군요. 누나를 너무 사랑하는 건 맞지만 서로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약간의 거리를 두자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남지 않을 것 같다면서요. 어린 놈에게 이제껏 노란한 것만 같아서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친구를 잊지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